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헌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꾸준하게 국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쌤이 특별히 마련한 공부인 매일 사설, 매일 칼럼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참고로 선생님은 네, 수원 망포에 있는 어, 수학 세상 플러스 국어 나라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좀 힘이 들 수 있겠으나 그래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시작하는 것이니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고 귀찮기도 하겠지만 합당한 대가를 돌려줄 것입니다. 매일매일 글을 읽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국어 실력이 쌓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은 1번, 화요일은 2번 이렇게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은 5번의 사설과 칼럼을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쌤의 유튜브 채널 허니국어 TV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시작을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이렇게 연락처 있으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번 글 보겠습니다.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도 소외되지 않는 새해를 입니다. 지금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이 칼럼은 일주일 전인 1월 10일 전인 1월 4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신문을 토대로 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적당한 주제와 내용의 사설과 칼럼을 선택했습니다. 사설과 칼럼은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그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사안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객관적인 선생님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되겠고요. 저 또한 한 신문의 사설 칼럼이 아니고 여러 최소한 두세 개 정도의 여러 다른 관점을 가진 신문들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거리에서 싸우는 이들도 소외되지 않는 새해를입니다.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먹 다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들의 싸움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들은 거리에서 싸우는지, 또 이 사설은 그들에게 소외되고 있으니 이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으니 소외시키지 말자. 소외시키지 말자. 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왜 거리에서 싸워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일, 이 4일은 2021년 1월 4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이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다. 코로나19 탓에 마스크를 높게 올려 써야 하지만 길면 이렇게 좀 끊어주는 것도 좋아요. 한 해 소망을 품은 채 걸음을 재촉하는 건 예년과 다르지 않을 터이다. 그러나 해가 오가는 것을 기리는 일조차 기린다라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이죠. 12월 31일이면 이제 도신각에서 종을 치고 또 1월 1일날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일출로 유명한 장소에 찾아가죠. 네, 그런 것처럼 해가 오가는 것을 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조차 사치스러운 이들이 혹한 속에서 혹한은 매우 강한 추위를 말하고요. 곡기를 끊고라는 말은 밥을 먹지 않고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를 의미합니다. 필기는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도 서둘러 새해가 밝기를 기원하는 출근길이 되었으면 한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들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한다.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시 쓸게요. 이 문제를 포인트를 조금 굵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인데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그 소외를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 등 김용균 씨가 있습니다. 노동자였고요. 일을 하다가 그만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김미숙 씨이고요. 그 김미숙 씨가 그 어머니가 김용균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김용균 재단입니다. 네, 배경 설명 드렸고요. 대표 등 산업재해유가족과 진보정당,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네, 여기서의 핵심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렇게 노동의 현장, 일을 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나면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미안합니다.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이 법은 국회의원이 제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이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밥을 먹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죠. 4일로 벌써 25일째입니다. 장기간이죠. 건강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입니다.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될까봐 단식농성을 접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지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 속된 정당은 8일에 법을 만들겠다고 하겠지만 이 법이 만들어질지 아닐지 확실하게 안심할 수 없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안심이 안 돼서 아직까지 밥을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을 저울질하며 시간을 끌어왔고, 이거는 새로운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바꿔서 고쳐서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이죠. 끌어왔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법 제정 공언이 말 그대로 공언에 그쳤다. 여기서의 이 공언은 같은 공언이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때의 공언은 좀 적어볼까요? 어휘력 길러보겠습니다. 이때의 공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하여 말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다시 말 들을 수 있죠, 선생님?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하여 말함. 공개하여 말함.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에서는 법을 꼭 만들겠습니다 라고 국민 앞에 얘기했단 말이죠. 정치인은 말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거짓말이 되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그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 지켜야 할 거를 꼭 말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말만 하고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서는 그 말 자체를 공언이다. 이때의 공언은 그래서 이때 공언은 한자로 말하면 빌공자에 말씀 언자를 써가지고 빈말이다. 빈말이다. 이거를 좀 더 풀었으면 거짓말이다.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지켰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법안은 법 제정 취지를 대놓고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법을 만든 취지라는 말은 목적이에요. 어휘. 대놓고 무력화라는 말은 그 법에 있는 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쓸게요. 지키지 못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국회는 정부 법안을 만지작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설에서는 정부의 법안도 법 제정 취지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법안만 놓고 집중 협의해 회기 안에, 회기라는 말은 정해진 기간입니다. 중대재해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요것이 이제 핵심 주장이 되겠습니다.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김진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노동자들의 인권 복지를 위해서 시위했는데 그만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해고 노동자가 이제 복직해야 되는데 복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복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여전히 한대짬을 자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 씨는 투병 중인, 병을 앓고 있다는 소리죠. 몸을 이끌고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그의 해고 문제가 3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이들의 의지 부족 말고 설명할 길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채권은행, 회사, 노조 간의 중재에 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책 한 권으로 해도 모자랄 겁니다. 선생님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노동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고, 오랜 투쟁 끝에 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복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거리에서 싸우는 분들입니다. LG 트윈타워는 LG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을 의미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건물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각 건물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원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새해를 집단 해고가 되셨나 봐요. 청소 대행업체, 그러니까 LG 트윈타워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 대행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용한다라는 말은 일을 시킨다라는 소리입니다. 하고 이제
총대행업체가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잠깐만 설명하자면 LG 트윈타워에서 이 노동자 분들은 직접 고용하면 직접 고용하는 것하고 LG에서 이 대행업체하고 노동자들과의 어떤 그게 이것이 이제 직접 고용이고요. 이것이 간접 고용 형태입니다. 이 대행업체를 끼고 노동자들이 고용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다면은 다 정규직이 되고 노동자들의 대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월급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이거 다시 쓸게요. 비정규직이고 대우가 좋지 못합니다. 월급의 거의 3분의 1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럼 대행업체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고 이 LG라는 곳의 책임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대기업의 책임도 있다 정도 하나 정리할까요? 대기업의 책임도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하는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업계 관행마저 무시됐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A라는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이제 대행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던 분들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대행업체 B 대행업체가 작년까지 일했던 분들을 그만 해고를 하셨던 겁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로 맡아가지고 뽑을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해서 집단 해고한 것이지요. 사퇴 해결의 월세는 원청, 여기서의 원청은 LG를 말합니다. 있습니다. 이 얘기 끝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장애인 시설행 코호트 격리는 완전 봉쇄인 것이죠. 그 장애인 시설 자체를 통째로 이렇게 봉쇄하는 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중단과 탈시설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거리 농성을 하고 있다. 해가 바뀌기 무섭게 정치권은 4월 재보선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약자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이 선거 승리를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그랬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쌤이 필기할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또 이제 사회적 약자이지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이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3번에서는 사례로 나왔던 분들의 이름을 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 김용균 씨,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씨, 그리고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시설에 갇혀 있는 장애인분들 등등등입니다. 네, 매일 사설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